방금 소개받은 키스티의 김한국입니다. 저는 기술사업화 분석센터에서 산업시장 분석 연구팀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관심을 가지시나요? 제가 자문자답을 하자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3대 게임 체인저를 정한 거죠. 정부에서 게임 체인저 분야를 정했는데 그 얘기는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과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만 3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간은 12대 국가 전략 기술 다 포함해 가지고 한 3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요. 30조라는 게 뭐 와닿지는 않으시지만 그 30조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 예산이 1년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5년간 30조 원을 다 투자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그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K를 붙이고 싶어 하시는 거죠. K를 되게 좋아하시는 정부 쪽에서는 K를 좋아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K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K-팝, 그다음에 뭐 K-푸드, 그다음에 K-반도체 이러한 사업 아이템 또는 사업 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자 육성하고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뭐 K 바이오라 첨단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유망 아이템을 찾아보고자 좀 더 내로우 다운해서 글로벌 유망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이 그 김한국이다 보니까 제 영어 별명이 코리아 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더니 왜 네 이름을 여기다 K를 써놨냐, 이니셜을 여기다 써놨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K를 붙여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K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 강연 발표 자료에 있는 거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앞쪽 그 화면을 집중해 주시고요. 자료집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끝나는 대로 전부 다 배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찍지 않으셔도 다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3대 게임 체인저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AI 반도체,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퀀텀 이렇게 세 분야죠. 오늘 주제가 AI 반도체 AI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그 다음에 퀀텀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전부 자료들은 여기 보시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어떤 곳이냐면 정부에서 이런 그 큰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쪽 분야로 갈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여기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딴 소리 하지 마라고 할 때 땅땅땅 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의결하는 그 곳이 여기 바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정부에서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R&D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아시고 싶으시면 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문제의식 또 그리고 주안점 어떤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뒀는지에 대해서 공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들 이제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그 발표라든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퀀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다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세 분야의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운 투 어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어 그 수거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지면에 이제 땅을 발을 딛고라는 의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 뭐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미래를 얘기할 때 너무 이제 약간 허황된 그런 미래보다는 지금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데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 미래를 설계하기 전에 현재를 점검하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했을 때는 베이스 캠프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돼야지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운 투 어스라는 말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처럼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계신 분들은 우문현답하면 바로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우문현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유망 아이템을 뽑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뽑아진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기업들, CEO분들이라든가 또 그쪽에 정통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전하고자 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산학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과기부에서는 산학연관이라고 하는데요. 산학연관이라고 하는 산과 관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정부에는 잘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이런 게임 체인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둘 간의 간극을 좀 메우고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AI 반도체.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팹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 부동의 세계 1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얘기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가 뭐냐면은 아시면 잘 아시겠죠. 파운드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 때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조를 하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라고 하면 우리 삼성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업도 이제 파운드리 실제로 이제 공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TSMC라고 하는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이 이제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세계 2위와 아주 큰 세계 1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삼성은 전 세계 이제 그 포션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TSMC는 60%나 되죠. 그래서 4배 정도 되는 큰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규모에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약간 세계 2위라는 게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부분이 있는데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부분이죠. 팹리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공장이 없다,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설계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가장 유명한 건 애플이라든가 퀄컴 이런 데들은 다 이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거, 설계하고 파운드리에 넘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잘 봐야 될 건 AI와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빨리 읽게 되면 AI 반도체 하게 되면 AI 반도체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AI와 반도체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그 다음에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미나가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부회를 한 거죠. 어떤 정당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부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AI지 왜 반도체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유해준 교수님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해준 교수님은 밑에 있는 것처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굳이 국회를 안 가셔도 오늘 선물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왜 AI와 반도체가 같이 가는지를 아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첨단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전체적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3대 어떤 뭐 가장 큰 그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화학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분야를 다 합친 게 이 바이오 분야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만큼 크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받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시장이 커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건데 거기에서는 AI, 인공지능과 같이 접목되면서 AI 기술 접목되면서 점점 더 커질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퀀텀에 대한 부분인데 양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저희도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걸 이해하기가 퀀텀을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퀀텀을 모른다라는 말의 반증이라고도 할 정도로 상당히 이해하는 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기서 오늘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크게 나누는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개 분야는 양자 컴퓨팅,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암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센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궁금하시면 퀀텀 코리아라는 그 가장 큰 우리나라 행사가 3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보통 6월에 개최가 되니까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망 아이템을 제가 발굴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가운데 보시면은 페이지 3에 이제 글로벌 시장 성장성,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가 중요한데 글로벌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 것인가, 성장 가능성이죠. 우리가 이제 CAGR이라고 하는 영평균 성장률을 많이 보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높은 아이템들을 좀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대기업은 저희가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만한 아이템인가도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놓고 아이템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현재 잘 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도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미래 유니콘 기업을 이 분야에서 15개를 그 5년 안에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부의 그런 방침에 발맞춰서 어떤 기업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 5년 안에 될 수 있을까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스타트업이면서 그리고 또 비상장 기업, 유니콘의 정의는 1조 원의 규모, 1조 원의 그 가치를 가지면서 비상장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니콘에 가까울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선정 기업들의 CEO, 경영진들과 또 뭐 관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검증하는 부분도
다뤄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같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10개 그 유망 아이템들은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좀 넓은 분야니까 4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에서 3개, 그다음에 퀀텀에서 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칩셋 설계 솔루션인데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셋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되게 약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거는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건 되게 반도체를 제조하는 건 강한데 이런 설계하는 부분은 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유망한 아이템으로 봤고 글씨가 좀 작은데 여기 주위에서 보실 거는 GPU라고 하는 게 있고 AI 칩셋의 반도체라고 하는 건 GPU라고 하는 게 있고 N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NPU에 집중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럴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키워야 되고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연평균 20% 이상으로 성장해서 나갈 건데 연평균 성장률이 20%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장 분석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부터 뭐 몇 년간, 예를 들어 5년간 20%씩 계속 성장한다는 거는 되게 큰 건데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10개 아이템들은 20%가 다 넘는 20%에서 한 50% 가까이 되는 그런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2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이쪽 AI 칩셋 설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인데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NPU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즉 펠미스 기업인 거죠. 이 펠미스 기업,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이 사피온이라고 하는 그 또 큰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과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미 거의 1조 원의 기업 가치가 근접한 그 유니콘 기업에 근접한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첫 번째 있는 창업 시기를 한번 봐주시면 2009년입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한창일 때 지금 몇 년이죠? 2024년 10월이죠. 단 4년 만에 1조 원의 규모가 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건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 모델인데 이 기업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부분을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서,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쓰는데요. 비즈니스 캔버스보다 좀 더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가 기업 간에 어떻게 이제 협업해서 돈을 버는가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펠미스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디자인하우스라는 디자인하우스 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파운드리 업체에 주게 되는데요. 이런 그 순환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구조고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빵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빵 공장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장에 얘기해주고 또 빵 공장 나름대로 공장에서 빵을 제조하는데 레시피를 만드는 게 리벨리온이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에 대해서 공장에 전달을 해주는 게 디자인하우스고 파운드리 업체가 빵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노코드 AI 플랫폼입니다. 노코드 AI 플랫폼은 뭐냐면은 IT 기업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LCNC라고 해가지고 로우 코드, 노 코드라고 하는 게 한때 붐으로 많이 돼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대부분 이제 요즘 노 코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클릭만 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형태가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AI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AI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AI를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거나 할 때 뭐 이미 다 힘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과정들이 생략이 되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들을 업로드만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바로 이제 되는 그런 아주 빨리 되는 이런 그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유망한 그 아이템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드릴 기업은 올거나이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올거나이즈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좀 위에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삼각, 그러니까 트라이앵글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IT 기업에서는 많이 일본으로 일단 한국에서 하다가 일본에 진출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레퍼런스 얻은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통용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레퍼런스 얻은 다음에 미국이나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이제 본사가 있으면서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프로그래밍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시장을 이제 일본 시장을 메인으로 해서 6대4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일본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익 모델은 뭐냐면은 자체 LLM도 있지만 기업에서 만약에 그 인공지능을 쓸 때 LLM을 쓴다고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챗GPT를 쓴다고 하면 챗GPT에서 나오는 그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료하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받고, 만약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제 구축해 주는 경우에는 뭐 구축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SI 그 사업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전성 예측 및 관리 솔루션인데,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흔히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비의 예지 보전, 어떤 그 비싼 설비라든가 기계에 대해서는 이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예지를 해서 미리 알아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손해를 가장 이제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이제 그 헬리콥터가 비행기보다 30배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를 알아보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이 된 게 이 분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원프레딕트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설비들이 있을 텐데, 그 산업 설비들을 미리 이제 고장을 예측하고 수명 예측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제품 특징이 있는 두 번째 가디원 서브스테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변압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압기가 왜 중요하냐면 공장에서 변압기 폭발 사고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변압기가 폭발하게 되면 상당히 큰 그런 그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되게 되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이제 도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페이크 이미지 탐지 솔루션인데, 이 설명은 오늘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딥브레인 AI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에 그 대선 때인데 그 AI 아바타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AI 아바타를 만든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I 이런 그 AI 아바타를 만들거나 또 이제 딥페이크 탐지를 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딥페이크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 분야에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큐리티 히어로즈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계속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런 그 딥페이크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느 국가냐라고 봤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여가수들이라고 합니다. 1위부터 7위까지가 한국 여가수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K-팝의 영향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진출을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같이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형태로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DTX 디지털 치료기기 부분인데요.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DTX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식약처라고 하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4호까지, 그러니까 4가지가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1호, 2호가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불면증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 허가를 해주기 전에 그 ifthen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이 임상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심의를 받을 때 받았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여기다가 AI를 더 기술을 넣고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비싸진 건데 비싸진 거를 다시 그걸 가격으로 받으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라 해서 저희 이제 웰트라는 그 기업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되게 침착하게 인터뷰 동안 계속 얘기해 주시다가 갑자기 좀 격앙돼서 얘기하신 게 이 부분인데요. 혹시 이쪽 부분에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웰트라는 기업이 내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맨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Soft will treat the world입니다. 포부가 상당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고칠 것이다 이런 포부를 갖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독일 디지털 헬스 협회와 한다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당히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협업하면서 그쪽 시장을 노리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그 모델이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어떤 그런 유통 구조, 유통망에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이런 스타트업과 할 수 있는,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는 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슬리큐라고 하는 그 디지털 치료기기인데 이 치료기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환자, 여러분들이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불면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의사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면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수면제는 일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겠냐 해서 코드를 처방해 줍니다. 코드라는 거는 이 슬리큐라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 거죠.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코드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받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웰트라고 하는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병원에서 이제 받게 되고 나머지 그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의료기관에 전달을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AI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 부분은 그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 물질을 생체 내 전달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에 대해서 상당히 이 유전자 치료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암 유전자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세포를 그 증강함으로써 유전자를 증강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이러스 벡터와 비바이러스 벡터라는 말이 있는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한 번씩 맞아 보셨을 겁니다. 그 모더나, 화이자라는 그 백신을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비바이러스 벡터 부분이 이제 모더나, 화이자고 얀센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닉스큐어라는 그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되게 뛰어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합성 생물학 기반의 대체 식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육류 부분을 보시면 육류 부분이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육류 보시면 배양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물성 고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짜파게티를 드시다 보면 나오는 그 고기가 콩고기인데요. 식물성 고기인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배양육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와닿으시지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그 지회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와 있죠. 피를 흘리는 개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고기가 이제 배양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티센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그 고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캐폴드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그 비계 구조이죠. 스캐폴드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층층을 쌓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콩으로 만든 고기를 작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커지면은 스테이크 형태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이 필요한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은 그 비계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블링까지도 해낸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의 이제 비계 세포와 지방 세포와 그다음에 근육 세포에서 각각 이제 추출해 가지고 소 태아 혈청이라는 곳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 태아 혈청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소 배아 혈청이 싸지게 되면 되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퀀텀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지만 그 컴퓨터 큐비시를 달성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양자 컴퓨터 큐비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1000까지 IBM에서 1000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게 5000까지 되면 5000까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암호 체계 RSA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진보적인 그런 그 현재 쓰고 있는 암호 체계인데 이게 다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가 기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밀들도 다 이러한 그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다 풀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큐빗의 달성치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통신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양자 자기 센서인데요. 이 부분은 그 국방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파악을 해내는 건데 국방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 심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잠수함이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위협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헤일이라고 하는 그 핵 어뢰가 있는데 그 핵 어뢰가 만약에 동해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자기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감지를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키스티에서 산업시장 분석 예측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KMS 네오 시스템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그 오늘 발표자로 제가 다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식창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술사업화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그 란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고요. 들어가신 김에 좀 다른 메뉴도 키스티에서는 어떤 식으로 산업시장 분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 동영상 잠깐 보시고 시장 가는데요. 정보에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동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좀 망망대해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등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이고 또 미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